네, 국내시 체크인 한양증권,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어떤 내용들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발목 잡는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뭐 한 달여 동안 참 넘을 듯 하면서 참 어려운 상이었습니다. 2050선 넘어서긴 했는데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 우선 뭐 10월 7일이 이제 2005포인트가 딱 올라선 시점인데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2000포인트를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10월 7일 이후부터 기간, 특히 이제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제 투신권은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때부터 지금 투신이 매수를 한 건 딱 2번, 이 거래일밖에 없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2000선을 넘어서면서부터 투신권들은 이제 펀드화매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해서 이제 좀 펀드가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 네. 그나마 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지수 방어 차원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좀 포착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동안 선물만 사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또 현물에서 매수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도 기관의 펀드함에 아무래도 좀 부담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정 대형주 쪽으로만 좀 쏠림 현상이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뭐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화학,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가시화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로 좀 매수세가 좀 쏠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기관들에 대한 그런 펀드화매에 대한 압력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은 뭐 외국인도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연기금이 지수를 방어한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펀드 환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에 좀 어느 정도 좀 압박이 좀 있으니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좀 종목에 좀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이렇게 결국 이제 외국인들 외국 계속해서 좀 대형주로 좀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 싸움은 이렇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연기금, 기관 요 사이에서의 어떤 흐름에 좀 어떤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느 쪽으로 좀 편승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수 하락이 올 때, 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특히 뭐 큰 손들이 매도를 할 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 방어 차원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의 매도, 그리고 뭐 외국인 매수, 연기금 방어로 그 박스권이 상당히 좀 답답하게 좀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나마 박스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수가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근데 그 박스권 자체가 예전에는 좀 컸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좁게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연기금 쪽인데, 연기금 쪽이 지금 2015년 목표 그 주식 금액이 이제 103조입니다. 103조인데 그 중에서 93조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좀 한 10조 이상이 남아 있는데, 지금 최근 5년간 연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목표치를 채우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그러니까 어느 정도 6천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는 좀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달, 12월달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방어 차원에서 한 6천억 정도는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지수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칠지, 아니면 이들이 또 지수를 이끌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투신의 어떤 환매 부담은 없으면서 이 연기금이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외국인들이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가 어제부터 이제 또 이제 이틀 전부터죠. 이거래 전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승세를 좀 멈추고 떨어지고 있고, 현대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손이 바뀌었다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이 됐으면 다시 그 손이 바뀌어서 다른 종목으로, 대신 다른 종목으로 가더라도
확실하게 특정적인 대형주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펀드 환매가 확실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기관들 투신권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어제죠. 이제 폭스바겐 이제 가솔린 쪽으로도 지금 뉴스가 한번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으로 또 다시 좀 자금이 몰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계속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수급이 엇갈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그럼 큰 틀에서의 전략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연기금, 투신 모두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지금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수익이 났을 때는 꼭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들로 보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박스권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달까지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간밤에 미국 시장 흐름만 봐도 중장기적 어떤 전략을 세워가기에는 시장이 참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일단은 좀 대형주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